이게 지금 뭐냐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6번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코시하고 좀 안 친하다는 얘기죠. 안 친하다는 얘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좀 약간 너무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알면 좋겠다 이런 관점인 건데, 자 일단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의 정체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의 정체는 원래 뭐냐면, 안 적어도 돼요. 눈으로만 보세요. 뭐 적고 싶으면 적어도 되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아마. 선생님 이게 뭐죠? 나중에 학교에서 기하를 배우시면요, 벡터를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벡터를 배우시면 벡터의 내적을 배울 거예요. 요게 벡터의 내적입니다. 니네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지금 단계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고, 얘는 원점에서 A, B까지의 거리고요, 얘는 원점에서 C, D까지의 거리입니다. 얘는 A, B라는 벡터랑 C, B라는 벡터를 내적한 거고, 두 벡터의 내적은 거리의 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거든요. 이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진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지를 못하잖아. 근데 대신에 뭐만 좀 기억하면 좋겠냐면, 앞에 있는 게 선분의 길이의 곱을 제곱해 놓은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거든. 그러면 공식의 포맷이 좀 잘 기억이 나잖아. 요 앞에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가 AC 더하기 BD의 제곱이 되는 거구나 라는 얘기고요. 벡터의 내적과 선분의 길이의 곱이 같으려면 벡터의 방향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벡터의 방향이 똑같다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 두 점까지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등호의 성립 조건이 A분의 B는 C분의 D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원점에서 각 점까지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즉 두 개의 벡터는 방향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건 두 개짜리니까 이 전개에서 다 빼보시면, 증명 과정 보시면요, 좌변에서 우변을 빼보시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가 AC-BD의 제곱이 만들어지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되거든요. 그래서 등호의 성조건은 AC는 BD인데, 이게 제가 지금 쓴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안 똑같다고 생각하니? 똑같은 거야. 안 똑같다고 생각해? 똑같은 거야. 안 똑같네? 왜 안 똑같지? 여기 모양 잘못 만들었나 봐요. AC의 제곱, AD-BC의 제곱 나오나? 그런 거 같네요. 8개니까 A제곱 C제곱 그렇네요. 네. 죄송해요. 이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다 보니 대충 찌그려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AD는 BC 나오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아닌 거 아니라고 인정하잖아요. 알겠죠? 네, 이게 나오는데 똑같은 거야. 근데 빼서 증명한다는 건, 사실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3차원 벡터에 대해서 성립하고 4차원 벡터에 대해서 성립하고 5차원 벡터에 대해서 성립하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실수의 순서상이 A, B, C, D여도 성립하지만 3개로도 성립해요. A, B, C, D, E, F. 이건 이제 3차원이니까 나중에 공간 벡터 배우시면 막 공간상에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4차원 이상의 차원은 수학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린 너무 미인물이어서 이거 떠올릴 수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차원은 딱 3차원까지가 끝입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존재한단 말이죠. 이제 이런 얘기 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알겠죠? 예. 뭐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웬만하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2개짜리밖에 안 물어봐요. 3개짜리 진짜 가끔 물어보는데, 여튼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대학 과정에서 이미 다 증명이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증명할 수 없죠. 우린 못해요. 그냥 증명 없이 옳다고 인정하면 되고, 개수 늘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2개짜리 기준을 설명해 볼게요. 일단 학생들이 이걸 잘 못 외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진짜 제곱이 붙어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나간 거야? 3의 제곱이라고 써주겠니? 9라고 쓰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곱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데, 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말해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AC 더하기 BD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따위로 외우기 때문에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사실 어떻게 외워야 맞겠냐면, 내 생각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글자나 계산돼 있을 거니까
이렇게 외워야 실전력이 생기지 않겠냐? 쟤들이 제곱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모양을 보면 이렇게 곱한 거에 제곱근이 지금 여기 있잖아. 이렇게 곱한 거에 제곱근이 여기 있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실 내가 밑에 쓴 식의 형태를 기억을 해야 코시-슈발츠의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밑에 이게 1 더하기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뭐예요? 2라고 a제곱 곱하면 a제곱인데 제곱근 a죠. a 2라고 b제곱 곱하면 제곱근 b죠. b. 아, 얘 그냥 코시-슈발츠 부등식이니까 참이구나. 그럼 나머지는 개수 늘렸는데 다 참이에요. 아시겠죠? 개수 늘어나도 참이고요. 개수가 늘어나도 참인 건 그냥 참으로 인정합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다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니? 그러면 여기서는 3이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보이면 되고 4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보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시-슈발츠의 부등식은 개수가 늘어나도 여기가 제곱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친구들아. 그잖아. 막 산수직 평균, 기하 평균 하면 변수 세개로 늘어나면 세제곱근이잖아요. 저기 세제곱인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길이를 제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곱이에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요. 제가 벡터 뭔지 모르는데요 라고 해도 그래도 이게 두 점 사이 거리인 건 알 수 있잖아요. 원점과 A, B 사이 거리, 원점과 C, D 사이 거리인 건 알 수 있잖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코시-슈발츠 부등식의 포맷을 굉장히 좀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계속 문제 풀면서 계속 보여줄 거예요. 존나 개 쉽다는 거. 아시겠죠? 진짜 쉽다는 거예요. 코시-슈발츠의 부등식이 뭔지 남에게 설명할 수 없어도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따라하면 이거 코시-슈발츠의 부등식이구나. 알겠죠? 여튼 여기가 제곱의 모양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절대 못 씁니다. 아시겠죠? 갖고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았니? 알았어? 문제를 내는 사람이 졸라 친절해가지고 제발 코시-슈발츠의 부등식 좀 써줘. 그 있잖아. 방금 배우고 밑에서 본 예제이지. 그거는 막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써있겠지. 그럴 때만 그렇게 하는 거야. 나중 되면 막 3 더하기 4 곱하기 이따위 써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얘는 직접 증명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운 명제야. A가 양수이면 A분의 1이 양수이다. 선생님 이게 어렵다고요? 진심이에요? 졸라 당연하잖아요. 야 원래 졸라 당연한 걸 증명하는 게 개 어려운 거야. 알겠니? 특별한 걸 증명하는 게 쉬워요. 이게 된다고? 이런 걸 증명이 훨씬 쉬워요. 아닐 것 같은데 맞다고? 이런 게 오히려 증명이 쉽고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걸 증명하는 거 훨씬 어렵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1 더하기 1이 왜 2인가 이런 거 증명하고 자빠졌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 증명 과정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얘 질문이 나온 이유는 이 명제가 너무 쉬운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명제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힌트는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힌트만 가지고 증명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쓰지 말고 이거 가지고 해보자. 가정에서 A가 양수니까 A는 양수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수, 모든 실수는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이거나 삼자택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A는 양수인 상태니까 0도 아니고 음수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고 그럼 마찬가지로 A분의 1도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A분의 1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A분의 1도 실수니까 삼자택일을 해야 돼요.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울택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0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요 첫 번째 1의 성질에 의해서 A분의 1은 양수 아니면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분의 1이 음수라면 자 2번 성질은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정은 뭐야? 가정은 A가 양수예요. A분의 1 음수. 일단 여기 들어가는 성질 2겠죠 당연히. 1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1 방법 썼으니까 그죠? 네. 그럼 성질 2가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이다 이건데 A분의 1이 음수인 경우 A와 A분의 1을 곱할 수 없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1이 양수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둘이 곱하니까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A랑 B를 곱하면 음수인가 이 지랄을 하면 증명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거기 나와 있는 것만 써야 되니까
a분의 1이 음수이면 지금 못 곱한 상태인 거야. 저거 써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은 양수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a랑 마이너스 a분의 1을 곱하면 양수랑 양수를 곱한 거니까 2번 성질에 의해서 이게 양수여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이 양수란 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류인 거죠.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양수가 아닌 건 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 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이제 2에 의해서 1 양수가 돼서 성질 1에 아니 2에 2인가? 이것도 봐야겠네요. 예, 마이너스 2 양수라면 양수 곱하기 양수 1 양수가 되니까 1의 모순이네요. 왜냐면 이러면 마이너스 1도 양수고 1도 양수란 말이잖아요. 근데 1은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이거나 3자택이라 한다고 했죠. 그렇잖아. 그러면 1이 양수이면 다른 게 될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1이 양수이면 1은 그냥 음수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이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니까 1번 성질이 위배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걸 다 내려놔야 돼. 아이씨 마이너스 1은 음수인데 뭐 양수라고 쳐쓰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이걸 증명해보자 이런 관점인 거예요. 저거 두 개만 가지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그냥 1번, 2번, 1번 이렇게 성질 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근데 이런 문제는 또 나오면 또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이런 문제 다루는 거 아주 어렵고 그래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나왔는데 맞추면 나만 맞췄네? 그거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8번 실수는 다음 성질 1과 2를 갖는다. 자 실수라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걸 사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수 알파에 대해서 A가 알파와 알파 사이면 A는 알파이다. 그래요. 예. 이것도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것도 졸라 당연한 말 왜 써놨냐 이런 느낌이 들잖아 지금. 아 이거 왜 써놨냐 종이 아깝게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죠? 예. 이런 걸 모른다. 사전 지식이 없다. 이러고 이제 증명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A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면 A는 B는 0이다 를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A제곱이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B의 제곱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놈은 이걸 A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B제곱이라고 써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B제곱에다가 A제곱을 더한 거니까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왜?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A제곱을 써도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모양 왜 만들었냐면 이거 만들려고요. 얘가 0이라며. 그럼 얘가 0일 거 아니야. 근데 얘도 지금 0이잖아. 그럼 가운데 끼어있는 B의 제곱도 0이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B도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이유로 A도 0이다를 증명할 수 있죠. 저기 B제곱도 있으면 A제곱을 밀어 넣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다 던져놓고 저기 나온 것만 가지고 증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저기 나온 걸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을 해야지. 내가 뭘 알고 있지를 고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 B는 0이다.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러지 않아요? 네. 넘어가 되겠습니까? 1등급 수학이 좀 문제 많이 빡치게 내놓긴 했어요. 알겠죠? 네.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대우 증명법인 거잖아요. 맞아요? 대우 증명법은 대우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거니까 이거에 대우 명제를 써야 할 텐데 야 이것도 대우 명제 쓰라고 하면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자 가정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가정이에요. 아 이게 가정이냐? 아니에요.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결론이고 선생님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대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제를 가정과 결론을 구성한 어떤 배경을 얘기하는 거야. 야, 이만큼의 가정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A, B가 홀수일 때 자연수가 아닌 두 수 A, B에 대해서 뭐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라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라는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부정하러 가니까 우리가 수학 아닌 걸 공부할 때 막 이러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이거는 따로 분리해 주셔야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여전히 이 대우 명제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A, B가 홀수이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짝수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자, A, B가 홀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A도 홀수고 B도 홀수라는 말이죠. 이거 꼭 써봐야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A, B가 홀수이기 때문에 A를 뭐 2m-1, B를 2n-1, 단 m, n은 자연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A도 홀수고 B도 홀수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4m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 더하기 4n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이니까 이걸 이렇게 써주면 좀 좋거든요. 왜 이렇게 쓰는 거냐? 짝수지롱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대신에 뭘 보여줘야 될 것 같냐면 얘가 자연수임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연수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수야. 자연수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거잖아. 그냥 자연수야. 음의 정수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자연수 곱하기 2잖아요. 그잖아. 자연수 곱하기 2라는 건 뭐예요? 짝수라는 얘기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짝수이다. 고등상에서 배웠던 정수의 분류를 좀 잘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스타일의 명제들 많이 나오거든요. 뭐 A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수이고 B는 4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인수인데 막 이지랄하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장성? 정신 안 차려?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급하게 많이 안 나갈게요. 알겠죠? 최대한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알겠죠? 예. 11번 귀류법을 이용하여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한 것이다. 야, 이거는 어떤 학교는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게 그냥 문제로 나온다. 우리 학교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많이 봤다. 알겠니?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나마 좀 착한 선생님들은 유리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얘처럼 귀류법을 이용하여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증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제가 고등상 저한테 개념 배우는 친구들 제가 다 증명해 주는데, 고등상에서. 왜냐면 이 증명 과정 자체가 조금 문제를 물어보기가 좋아요. 알겠니? 자,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귀류법 쓰고 있는 거잖아. 야, 결론을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쳐보자. 그럼 루트 3은 유리수이므로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유리수의 정의가 뭐니? 유리수는 유비수야. B라는 말하고 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다. 유리수, B가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꼴의 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정수분의 정수다. 그런데 이 증명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유리수면 분수잖아요. 그럼 분수는 약분해서 분모와 분자를 서로 소가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분수나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서로 소인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증명 과정에서 이거 문자로 쓸 거니까 서로 소를 생략한 경우가 많아요. 빼먹는다고. 본인이 증명하는데 서로 소 빼먹잖아요. 그럼 증명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이 서로 소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 분모는 0이 아니다 이런 것도 써야 되지만
A와 B는 서로라는 사실이 빠지면 증명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봐볼게요. 알겠죠? 자, 양변을 제곱하면 3B의 제곱은 A제곱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야 여기 3을 인수로 갖고 있잖아. 그럼 얘가 3의 배수라는 얘기잖아. 그러지 않냐? 네. 그러면 A제곱이 3의 배수라는 얘기잖아. 내 말 듣고 있냐? A제곱이 3의 배수인데 A는 3의 배수란 말하고 싶은 거잖아. 야, A제곱이 3의 배수라고 해서 A는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 왜냐면 A가 이제 사실 루트 3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A, B를 서로소인 정수라고 했지만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표현해도 별 지장 없거든요. 그럼 편하게 자연수라고 생각해봐야 알겠지? 그러면 A의 제곱이, 그러니까 자연수의 제곱수가 3을 하나만 인수로 갖는 경우가 존재하냐? 가령 A 제곱이 3 곱하기 25였다고 쳐봐. A가 얼마나 소리야? 5루트 3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연수의 제곱이 3을 인수로 가지려면 당연히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지 3 하나를 인수로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제한 조건은 3이 소수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A의 제곱이 4의 배수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A는 2의 배수일 수도 있잖아요. 소수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존재하잖아. 우리는 여기를 4면 4로 만들고 싶은 건데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는 3이면 3이 될 수밖에 없잖아. 같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증명 과정 핵심이 A가 3의 배수이면 발견하는 거거든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3이니까 소수니까 이런 게 안 되고 3의 배수로 간다 이 말이에요. 노잼인 거 알아? 참아. 왜냐면 이거 증명 자체를 문제로 낸다니까? 알겠지? 그러면 A가 3의 배수인 거 알았지? 그럼 A를 3K로 잡을 수 있잖아 이제. A를 3K로 잡고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3B의 제곱은 9K의 제곱이 되면서, 아니 얘들아? 그럼 B의 제곱은 3K의 제곱이 되잖아. 그게 써있지. 그럼 위하고 똑같은 거야. B의 제곱이 3의 배수니까 이제 B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니까 서로 수권에 위배되네? 아까 서로 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루트 3은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즉 유리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 귀집법에서 말하는 오류라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소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저 서로 소를 설정하지 않고 증명을 시도하시면 갑자기 폭망하시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서 봤는데라고 생각하고 증명하는데 안 되는 거야. 증명이 본인이 시험 때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뭐 때문이냐면 저 서로 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서로 수 조건을 달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A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A도 3의 배수이다. 이게 왜 이런지 납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뭐 답은 안 구해도 되겠죠. 얘는 증명 과정 직접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야, 얼마나 내기 좋은 문제야. 왜냐하면 서술형 비중 안 그래도 확대해야 되는데 요거 한 문제 내보면 부분 점수도 굉장히 다양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점수도 아주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깔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시험의 난이도를 많이 높이지 않고 변별력을 주기가 아주 좋을 것 같잖아. 물론 안 낸 학교들은 왜 안 내냐면 대부분 학생이 다 틀릴 것 같으면 안 내요. 이게 누구라도 맞는 대부분 좀 맞아야 이게 변별력을 줄 수가 있는데 다 모르겠다고 100%로 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배점 감소. 알겠죠? 그래서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면서 여러분들 간 보다가 되겠다 싶으면 내는 거지 그냥 내는 건 아니고요. 네. 12번 귀주법을 이용하여 다음 명제를 증명하시오. 결론이 뭡니까? A는 B가 아니다잖아요.
그잖아.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서술형 답안 작성하실 때 이렇게 써주시면 학교 선생님 많이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결론을 부정하여 A는 B라고 하자. 알았니? 왜냐면 내가 기류법이 뭔지를 알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선생님한테 어필하는 거죠. 기류법 결론을 부정하면서 시작한다. 그냥 A는 B라고 하면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면 가정에서 A의 제곱은 BC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맞니?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A랑 B가 같으니까 여기서 A랑 B를 약분하면 돼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부등식에서 같은 수를 약분하려고 하면 0이 아니다 조건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랑 음수일 때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되거나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우씨 같다고 이질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너무 반갑겠지만 하시면 안 되고 약분 못한다. 약분 못한다면 뭐 하는 얘기일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B 대신에 A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AC는 B의 제곱보다 크다고 또 나와 있죠? 얘도 B 대신에 A로 대체할 수 있죠. 이해하니 여러분? 이해하세요? 선생님 저기 앞 선생님 방금 뒤에 B를 A로 대체하셨는데 앞에 A를 B로 대체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그럼 둘이 연결이 안 되잖아. 우리는 이 모순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죠. A제곱이 A제곱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수잖아요. 네. 모순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A와 B는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니 친구들? 네. 몇 문제 안 풀었는데 시간 왜 이렇게 많이 갔지? 안 되죠. 조금만 더 풀고 싶게 알겠죠? 3분만 더 버텨봐. 3분이면 3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희망이 그렇고. 예. 내가 5분에 딱 쉽게 해줄게. 13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근데 기억을 너네가 어떻게 참인지를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냐 혹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보여준 그 절대부등식의 변수 2개짜리 버전인 거죠. 아니 왼쪽으로 넘기면 A-B 전체 완전 제곱되니까 0보다 큰 앞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이미 아는데 여기가 A, B로 줄었어. 그럼 당연히 참이지. 자연수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보다는 뭐 당연한 소리 써놨어가 더 자연스럽다라고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나만 하는 소리 써놨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니은 A 더하기 4B가 12일 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연수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쓰는 거냐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할 때 씁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준영이 얘기해봐.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씁니다. 이렇게까지 좀 납득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뭐 대충 쓰다 보니까 답 나오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예. 그러면 보세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물어보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맞아요? 산술기하구나. 그러면 A 더하기 4B는 2루트 AB일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지. 2루트 4AB일 거 아니야. 맞아요? 예. 네.
그럼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 더하기 4B가 10이니까 나누면 6인가요? 맞아? 예. 6이고 제곱하면 9. 그러니까 A, B는 9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서 참이다 이지라는 데 많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런데 항상 절대부등식은 네 뇌가 동작하지 않아도 네 손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등호의 성조건을 파악해야 돼. 왜냐면 절대부등식의 어려운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등호의 성조건을 이 학생이 확인하는가 안 하는가에서 나오는 거야. 자, 산술기하의 등호의 성조건은 뭐냐면 A는 4B 두 양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12니까 6으로 같아야 되잖아. 불가능한 거지. 왜? B는 2분의 3이라는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저 부등호는 틀리지 않았지만 등호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등호의 성립 조건을 확인하지 않는 친구들은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A제곱 더하기 1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먹으려면 곱이 일정한 관계를 만들어야 돼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맞아요? 네. 2 루트 9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다. 또 맞다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지금 뭐 하려고 해야 된다? 등호의 성립 조건이요. 여기서 실제 산술기하에 개입한 애는 얘하고 얘잖아요. 그럼 둘이 같아야 되니까 A제곱 더하기 1이 3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그럼 A가 뭐 해야 되니? 뿔만 루트 이어야 되지? 그럼 또 A의 자연수 조건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13번은 뭘로 스타트를 끊는지 알아? 야, 너네 산술기하 등호의 성립 조건도 확인 안 하잖아. 여기서 한번 매운맛 좀 봐라.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등호의 성립 조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